만나면 좋은 친구 MBC. 오늘 찾아온 곳은 바로 강릉의 한 한적한 산골짜기. 이곳에 왜 왔냐 하면, 아저씨,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이구, 그건 내가 물으려고 했던 말인데, 여기도 강아지, 저기도 강아지, 강아지가 가득한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인 걸까? 안녕하세요. 널찍한 실내하며 벽에 주렁주렁 걸린 색색의 개목걸이까지. 강아지를 위한 곳이면 분명한데,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탐지견 양성기관입니다. 탐지견이요? 네. 그중에도 인명구조견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아저씨, 인명구조견은 처음 보죠? 실종자 수색은 우리에게 맡겨라. 사람보다 만배는 뛰어난 후각으로 빠르게 실종자를 찾는 인명구조견. 딱 봐도 늠름한 것이 이거 아주 제대로 찾아왔다. 사람보다 낫다는 인명구조견. 얼른 만나러 가보자. 여기선 그럼 어떤 훈련들을 하나요? 저희가 사람을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먼저 실전에 투입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기본 복종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종 훈련이 필요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기본 예의라고도 보실 수 있고, 실전에 투입됐을 때 최대한 리스크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호흡을 맞추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까부터 딸랑딸랑 어디서 방울 소리가 자꾸 나는데, 훈련할 때는 조용조용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산악이나 그 야지에서 실종이 됐을 때 식별이 되지가 않아요. 산이 너무 지형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식표에 이 방울을 다는데, 지금 복종 훈련할 때 이걸 안 잡아놓으면 그 방울 소리에 놀래서 수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창 훈련 중. 아까는 방울 소리가 울리더니 이번엔 더 큰 소리가 들리는데, 내 귀에만 들리는 건지 강아지들은 미동조차 없고, 그거 무슨 소리야, 안 들려요? 잠깐만, 이건 혹시 채찍 아니요? 이 채찍의 용도도 궁금해지는데. 출동을 나가면 뭐 경찰부터 수색하시는 분들, 뭐 마을 분부터 굉장히 많고, 또 낯선 강아지들,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 훈련을 통해서 다른 낯선 개한테도 뭐 좀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한테도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아까 저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는 현장에 갔을 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 데모스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나거나 말거나 강아지들은 훈련에 여념이 없는데, 집중하며 훈련에 임하는 아이들이 아주 장하다 못해 기특하다 기특해. 우리나라 인명구조견들의 미래가 밝아서 아주 눈이 부실 정도야. 저 어때요? 잘하죠? 훈련장 한편에 유독 시선을 잡아채는 사람과 강아지. 하루 이틀 맞춰본 호흡은 아닌 듯한데, 가만 보니 이분 뿜어내는 카리스마하며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를 풍긴다. 직업이 좀 특별하시다던데. 네. 직업은 제가 지금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실종 업무도 있고, 실종 업무에서 그 실종자를 찾는데 사람으로 찾는 거는 어떤 한계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험한 산이 많다 보니까 사람을 이용해서 그 실종자를 찾는 게 한계가 있는데, 그 개의 그 뛰어난 체력과 후각으로 인해서 그 실종자 찾는 게 엄청 더 효율적이고, 그 저희 업무하고도 잘 맞고, 제가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똑똑하니 늠름해 보이는 게, 이 강아지의 이름은 뭐래요? 그 이름이 던인데요. 던은 이제 영어로 DAWN이고요. 그 여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인데, 그 저희가 이제 구조견을 하다 보니까 그 아침에 해가 탁 뜰 때 그 희망 같은 이제 존재가 되라 해서 제가 던이라고 지었습니다. 척하면 척, 손발이 맞다 못해 아주 달라붙겠어. 이렇게 될 정도면 제법 오래 호흡을 맞췄을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죠? 상당히 잘하는데 얼마 정도? 지금 얘는 배운 지는 한 1년 6개월 정도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살인데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1년 6개월 정도 훈련이 됐습니다. 아이고야, 이 더나 너 정말 잘한다. 10년 훈련했다고 해도 믿겠어. 그렇다면 모든 강아지들이 훈련만 받으면 다 던처럼 잘할 수 있는 걸까? 다른 곳에서 던과 비슷한 강아지가 한창 훈련 중인데 그 솔직히 말해봅시다. 던이랑 쟤랑 형제주?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어째 네가 사람 있나 보다 영어를 더 잘하는 것 같아야. 그나저나 유독 저먼 셰퍼드가 많아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뭐 인명구조견으로서 뭐 세퍼트가 좀 더 일단 사이즈가 커서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제 냄새를 맡는 거는 뭐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다 비슷비슷한데 일단 체구가 조금 작으면 그만큼 활동을 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500m를 가더라도 이 친구들이 뭐 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게 작은 개들은 조금 더 걸리고 체력적인 소모가 또 많이 들겠죠. 너 좀 봐봐라. 야야야, 너 훈련하다 말고 갑자기 어딜 가니? 얌전하게 훈련 잘 받아야 하는겨. 네. 의젓하고 당당하던 모습은 어느새 싹 사라지고 이럴 때 보면 꼭 어린아이가 따로 없다. 얼마 정도 훈련을 해야 그 저기 저희가 사주견이 최소 2년에서 2년 반 정도가 돼야지 기본적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부여가 됩니다. 지금 요 녀석은 이제 2개월 됐어요. 시작한 지. 그래서 아직 천방지축? 갑자기 싹 바뀐 분위기. 고마야 비켜라. 내가 제대로 보여줄란게. 늠름한 모습에 집중력도 좋고 무엇보다 이야 너는 자태가 다르다 달라. 싸이와 달리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녀석. 딱 보기에도 심상치 않은데. 이 친구는 부산 소방에서 인명구조견으로 활동을 하다가 관절 쪽에 조금 무리가 와서 조기 은퇴를 한 친구예요. 유리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 부산 소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단다. 다양한 구조견 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는 등 구조견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고 하는데 활약을 좀 많이 했나요? 제가 혹시 조끼를 잠깐 보여드려도 될까요? 잠시만요. 네. 이름은 유리. 인명구조견 119 인명구조견으로 은퇴를 했고 21명의 사람을 찾았기 때문에 찾을 때마다 하나씩 그 핸들러분이 붙여주셨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귀한 생명을 좀 찾았던 그런 케이스로 훈장이죠.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아껴서 뭐 세척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고유에 이렇게 때도 꼬질꼬질하게 묻었는데 이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죽을 때까지 이제 함께 하고 싶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훈장하지. 옳지. 유리와 박은희 훈련사는 단순히 훈련사와 인명 구조견의 관계만은 아니다. 살 많이 쪘네. 많이 쪘네 이제. 제가 예전에 키우던 강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은퇴도 했는데 조금 이 구조견들이 굉장히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착하거든요. 착한데 입양을 좀 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양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또 뭐 기회가 좋게 운이 좋아서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제가 진짜 할머니가 되는 거죠. 유리를 입양하고 난 뒤 먼저 떠나보낸 유리의 엄마가 더 자주 떠오른다고. 이때 훈련하다 말고 어디론가 향하는 박은희 훈련사. 아까보다 발걸음이 무거워 보인다 했더니 찾아온 곳은 강아지 장례식장. 예삐야. 미안한 마음에 괜스레 좋아하던 간식을 건네본다. 왜 훈련하고 구조 현장을 누비느라 바빠 챙겨주지 못했던 생각만 나는지 1년만 더, 아니 하루만 더 함께 했다면 좋았을 텐데. 여기는 저희 아이들이 잠든 곳인데 조금 구조견들이 생을 조금 빨리 마감하는 좀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코로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체력 소비가 많다 보니까 한 2년, 3년 정도 조금 더 단축해서 생을 좀 마감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인명구조견들끼리 좀 클래스가 다르게 좀 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가끔 제가 이렇게 올라와요. 출동 끝나고 나면 또 딸들이 또 아들들이 열심히 또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 애들 좀 아프지 않게 그렇게 좀 그리고 실종자를 빨리 찾을 수 있게 도와줘라 하고서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보고 갑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곳에 올 때마다 함께 보낸 추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는 박은희 훈련사.
처음 이렇게 보낸 개들인가요? 아니면은? 이 친구는 제가 인명구조견을 일본에서도 배우고 와서 한국에서도 좀 좋은 성적으로 최우수상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 모든 기록을 알고 있는 친구고 이 녀석이 또 떠나고 난 뒤에 지금 뭐 다른 아이가 또 떠나고 또 그 세대가 또 비슷하더라고요. 그나마 이제 지금 남아 있는 녀석들이 또 지금 이제 5살, 6살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녀석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또 후대도 또 계속 양성을 시켜야죠. 보낼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은데. 네. 죽음은 절대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단단해지지도 않고 그냥 그래. 주변 동료들도 마찬가지인 게 동료 대원들 강아지 떠날 때는 다 자기들 마음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슬퍼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준 이 친구들한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슬픔을 나누고 또 후대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지요. 먼저 간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오늘도 훌륭한 인명 구조견을 키워냅니다. 자, 이번엔 실외 훈련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이곳에서 훈련 중인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는데 다양한 장애물을 씹고 뜯고 맛보는 대신 즐길 뿐 쏙 두려움 없이 장애물을 통과하고 시키는 대로 잘도 엎드리는 것이 아주 프로다 프로야. 그런데 이 녀석은 던이나 싸이 그리고 유리보다는 작아 보인다. 친구는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이라는 견종이고요. 원래는 뭐 사냥꾼이 총을 쏘면 가지고 오는 이제 수렵견이었죠. 이 친구들이 후각이 좀 많이 뛰어나요. 좀 체형은 작아도 좀 대범하고 또 이렇게 활동성도 있고 훈련빨도 잘 받아서 저희가 구조견으로 지금 양성이 아니고 얘는 구조견입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어려운 훈련도 척척 잘한다 했더니 이미 인명 구조견으로 활동 중이었구나 너. 작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3년차 구조견이라고요. 옳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체구가 작으니까 저희가 항공이나 이런 거를 이용할 때는 조금 편한 거는 좀 있어요. 그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이동할 때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단점은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수색을 할 때 이런 털이 풀에 많이 엉키거든요. 엉키다 보니까 앞으로 좀 헤쳐나가는데 조금 그 힘든 부분이 있고, 대형견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이동할 때 또 좀 그 비용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장단점 말고는 후각을 이용해서 사람을 찾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차까지 타고 와야 할 정도로 깊숙한 숲속. 옹달샘을 찾으러 온 건 아닌 것 같고 이곳엔 무슨 일로 온 걸까? 던에게 조끼를 입히고 떨어지지 않게 매듭까지 단단하게 매는 걸 봐서는 뭔가 제대로 훈련을 할 셈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실종자가 뭐 버섯이나 어떤 그런 거를 따라갔을 때 야산에서 실종된 실종자를 찾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 두 분은 못 보던 분인데 거기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다 길 잃어버려.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희 지금 제가 실종자 역할을 대신 해줘가지고 저쪽에 지금 숨어 있으려고 합니다. 어디가 풀이고 누가 사람인 줄 모를 정도로 아주 잘 숨었네, 잘 숨었어. 그런데 굳이 왜 산속까지 와서 훈련을 하는 걸까? 주로 이제 저희가 야산을 이제 수색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야외에 나와서 산 지형 있는 곳에서 이제 그 구조자를 2명을 숨겨놓고 그거 찾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야영객이 굉장히 많았는데 폭우가 갑자기 내렸어요. 그래서 남성 두 분이 지금 이쪽 캠프로 진입을 못하고 실종이 된 상황인데 한 10,000평 정도 돼요. 네. 굉장히 힘들 거고 지금 저희 구조대원은 다 준비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수색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빠른 찾음을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종자를 찾아 출발한 던 누구보다 빠르게 달려 실종자 수색에 나섰는데 뛰어난 후각을 내세워 금세 실종자를 찾았다. 눈으로 봤음에도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 실종자를 찾자마자 위치를 알리려 짖기 시작한다. 소리를 쫓아가니 던이 실종자 옆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 이 녀석 참으로 용하다, 용해.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 한 명 찾았고요. 신변에 이상 없는 것 같고 이제 남은 한 명 더 찾으러 출발할 겁니다. 네, 출발하겠습니다. 됐다. 자, 커런. 하나 남은 실종자는 나무 사이에 숨어서 찾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더는 실수 없이 마지막 실종자까지 찾을 수 있을까? 이번에도 코를 이용해 이곳저곳 냄새를 맡으며 실종자를 찾는 던. 두 번 고민 없이 걸음을 옮기며 마지막 실종자까지 수색 완료. 짖는 소리도 아주 우렁차다. 통보. 던이 이렇게 오늘 되게 빨리 찾았어요. 네. 어떠신지? 일단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실전에 나가야 될 아이들이니까 더 확실한 훈련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항상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요새들은 좀 날이 좀 춥다 보니까 좀 연습 기간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이 새로운 지형에서도 잘 짖고 통보를 해주면서 저희가 또 그 실전이라면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 친구들이 잘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인명구조견이 도입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구한 사람만 약 400여 명. 인명구조견을 훌륭하게 키워낸 훈련사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숫자다. 저희가 100% 자원봉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도 안 되는 거 뭐하러 하냐. 근데 저희는 돈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봉사는 같이 더불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아니 걔를 고생시켜서 왜 이런 데서 훈련을 시켜서 사람을 위해서 쓰냐? 그런데 이 친구들도 저희랑 같이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에 저는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분들이 굳이 강아지를 안 키우셔도 아까처럼 좀 실종자 역할을 해주신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너무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좀 봉사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인명구조견과 훈련사들.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온몸이 땀에 젖도록 뛰고 싶은 열망, 공을 향해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무한 열정. 그라운드 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직 선수만이 있을 뿐. 축구 사랑으로 세대를 뛰어넘은 사람들, 강호축구회의 기운 넘치는 아침을 소개합니다. 아침 한개도 거치지 않은 이른 아침, 춘천 공지천 잔디구장에는 일찍부터 나온 어르신들이 한데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서리가 내린 듯 희끗희끗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지 다들 정정한 모습인데요. 그러고 보니 신발은 하나같이 축구화? 그렇습니다. 이 어르신들의 아침 운동 종목은 바로 축구입니다. 노년층이 즐기기엔 거친 운동이라 걱정도 되지만 보란듯이 능숙하게 공을 다루는 은발의 조기축구 회원들. 나이 많다고 얕보지 마라. 이래봬도 그라운드에선 날쌘돌이라는 말씀. 오! 확실히 발재간이 범상치 않은데요. 축구하려고 나왔죠. 오늘 70대하고 시합 있어가지고 80대 선수로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서 이렇게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몇십 년을 했는데 46년째입니다. 조기축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곳에 나와 운동한다는 춘천의 조기축구 동호회 강호축구회. 손잡벌과 할아버지뻘이 함께 활동할 만큼 강호축구회의 연령층은 무척 다양한데요. 오늘은 2024년 활동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시축식이자 나이대별 친선 경기가 열리는 날. 특히 대선배인 70대와 80대가 맞붙는 만큼 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돕니다. 말하지 말고. 오케이. 자, 화이팅! 하나, 둘, 셋! 그라운드에선 양팀 주전 선수들. 연륜이 뭔지 보여주마. 흰색 유니폼의 80대 팀. 우리가 한 살이라도 더 젊다. 노란색 유니폼의 70대 팀. 큰 형님들의 대격돌.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기대가 모아지는 가운데
킥오프, 경기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패스로 단단한 팀워크를 보여주는 70대 팀. 80대 선수들도 이에 맞서 초반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데요. 중간에 막히는 롱패스. 경기 주도권이 다시 70대에게로 넘어갑니다. 큰형님들 파이팅! 노익장을 보여주세요. 아이고 형님, 같은 팀끼리 왜 이러세요? 저기는 70대지만은 60대도 막 들어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따르고 있는데 그럭저럭 우리 80대가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패스도 잘하고. 서로 앉으려고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하시면 몸도 다치시고 그러시지 않아요? 다치죠. 다치는데 그걸 감안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일 못상은 사람을 갖다가 더 세우고 얘기하면 대 말이 되겠죠. 자, 계속해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실버 축구 공식 경기에서처럼 경기 시간은 전후반 25분씩 부여되는데요. 형 받아. 후반전이 되자 더욱 강하게 압박해오는 70대 팀. 아무래도 체력이 더 우세해서인지 형님들의 공을 낚아채서 골문 앞으로 돌진. 은발 휘날리며 그대로 슛! 골이릅니다. 이렇게 70대의 승리로 끝난 친선 경기. 하지만 승패와 관계없이 다들 개운하고 시원한 표정입니다. 오늘 경기 어떠셨어요? 잘했어. 재밌게 뛰었어. 우리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네요. 상대 선수들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강호 축구회의 큰형님들은 다들 젊어서부터 수십 년간 축구를 해온 생활체육인들입니다. 창단 초창기에는 다들 3, 40대였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새 든든한 선배가 됐다는 사실. 70대와 80대 선수단이 있다는 건 그만큼 강호 축구회 역사가 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호라는 뜻은요, 강원도 호랑이의 준말입니다. 우리 강호 축구회는 1986년 5월 1일 창단돼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30대부터 80대까지 있는 팀으로서 1년 364일 구정날하고 추석날만 빼고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30대부터 80대까지 한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행동이 좀 금뜨고 하다 보니까 배려하는 차원에서 가서 이렇게 몸싸움을 한다든가 공을 뺏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서로 그냥 같이 이렇게 한 운동장에서 어울려서 운동한다는 자체로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이건 무슨 상황이죠? 그라운드에서 음식상을 차리는 회원들. 따끈따끈한 파시르 떡에 와, 돼지머리까지. 강호 축구회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시축식을 기념해 특별한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축구공이 올라간 고사상이라니 이색적이네요. 올 한 해 우리 그 선수단 안전을 위해서 안전기원제를 지나는 중입니다. 준비 중이죠 지금. 모든 회원들이 건강하고 무탈하길 바라는 강호 축구회만의 따뜻한 전통. 회원들은 이곳 능화동 공지천 산지구장에서 하나와 공정하고 값있는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며 보살피시어 무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 부디 올해에도 아침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안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서로의 일상이 변고 없이 잘 흘러가서 한결같이 함께 땀 흘릴 수 있기를. 청년 회원들도 중장년층과 노년 회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소망을 빌어봅니다. 건강과 동시에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그거를 축원하기 위해서 기원했습니다. 또 축구로 인해서 정신도 건강해지고 그래서 집안과 가정 그다음에 축구회가 다 원래 모든 좋은 기운을 받기를 바라면서 기원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50대와 60대의 경기. 얘가 볼을 잡고 올라오면 윙이 이런 식으로 좀 돌아 떼어주는 거로. 그다음에 여기에 누구야? 정훈이하고 혁창이. 와, 감독님이 진두지휘하는 작전회의까지. 분명 같은 동호회원끼리 하는 친선 경기인데 분위기가 프로팀 못지 않습니다.
60대 팀에서도 감독님이 선발 선수를 발표하며 작전을 설명하는데요. 보통 조기축구회에서 이렇게까지 하나요? 각 나이대별 팀마다 감독님이 있다니 체계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3세부터 8세까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각 대별로 이제 감독, 부회장 이렇게 선출을 해서 그 각 대를 운영을 하고 그 회장님 이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팀입니다. 각자의 분야에선 사장님, 부장님이라고 불리며 생업에 충실한 이 사회 주역들. 하지만 그라운드에선 계급장 다 떼고 한 사람의 선수가 돼 달립니다. 어쩌면 이 순간이야말로 평소 나에게 부여된 역할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의 순간. 조기축구 선배들의 뒤를 이어 앞으로 강호축구회를 이끌어 나갈 새내기 회원들도 시축식에 함께했습니다. 축구가 좋아서 자체 동호회 활동을 하다가 강호축구회 가입을 결심했다는 30대 신입들. 형님들이랑 지금 두루두루 다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오늘 또 열심히 불태워야죠. 저는 큰 욕심은 없고요. 그냥 지금 형님들 뛰는 것처럼 한 80세까지는 그냥 건강하게 뛰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안 다치고.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많이 받으십시오. 춘천이라는 지역사회에서 축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로 똘똘 뭉친 사람들. 나이가 들어도 소외 없이 함께 즐기며 어울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활체육 문화겠죠.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서 저희 위로는 형님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운동장에서 밝은 모습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을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제 아우들하고는 같이 생활하면서 이제 운동장 이외의 지역에서도 서로 친목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계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일상 속 여가 시간에 불태우는 뜨거운 축구 한판. 강호축구회 그라운드에선 모두가 승자입니다. 강호축구회! 저요? 기분 되게 좋아 보이죠? 저 오늘 저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카페 가요, 카페. 커피 마시러 가는 걸까요? 아니요, 카페에 기부하러 가는데요? 기부하러요. 따라오세요. 횡성읍 작은 마을에 한 카페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이거 책 기부하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향긋한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카페 사장으로 선행을 해오고 있는 청년 강윤찬 씨인데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카페 수익을 기부하고 선행을 베푸는 청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강윤찬 씨의 기부 카페를 찾아가 봅니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이곳은 유독 단골 손님들이 붐비는 카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한 사연을 지닌 카페이기 때문인데요. 이 카페를 운영하는 강윤찬 씨는 손님을 맞이하고 커피를 내리느라 늘 그랬듯 분주한 하루를 보냅니다. 이곳 커피 맛에 반한 손님들도 많지만 유독 이웃들이 이곳을 많이 찾는데요. 이처럼 손님이 붐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3잔 주세요. 네. 얼마예요? 3,000원이요. 아메리카노 한 잔에 1,000원이요? 가격도 저렴한 데다 재료 또한 유기농으로 만드는 커피인데요. 이웃 단골들에겐 기존 가격보다 낮춰 판매 중이죠. 아니, 여기 카페 단골이신가 봐요. 네, 자주 와요. 오, 아니 저 근데 커피값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1,000원. 아니 커피를 사드시면서 굉장히 미안해 하시던데요. 네, 그래서 카드 냈다가 1,000원 받으셔가지고 현금 드리는데 그래도 죄송하죠. 원두값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근데 커피가 1,000원짜리 치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네. 그래서 자주 오죠. 뿐만 아니라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는 강윤찬 사장. 카페 창업 초기엔 횡성군의 지원을 조금 받았고 주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수익금을 기부하게 된 건데요. 횡성군의 지원이 없는 지금도 기부를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그래도 1,000원 받으시는 것 좀 너무 좀 손해 지지 않으시나. 좋은 일 많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자주 오려고 해요. 사장님 원하는 뜻이 또 그러시기도 하고 자주 와서 많이 사가시며 그걸로 이제 만족하신다 하시니까. 버는 수입을 모두 기부하고 있다 보니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전부라 말할 정도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인데 사실 제가 어디에서 후원도 받지 않고 그냥 제가 번 돈으로 하는 건데 이게 저도 돈을 아예 욕심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제가 조금 더 규모를 키워 나가면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로 제가 제 인건비까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이 알려지면서 동참하는 사람도 점점 늘고 있는데요. 작년 겨울엔 다른 분들의 라면 기부를 받고 횡성쌀을 구입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횡성군의 저소득층 어린이나 어르신들에게 간식이나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주변 이웃 돕기를 하나둘 실천하고 있죠. 카페 수익금을 모두 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생활비를 벌기 위한 투잡이 필요했는데요. 강윤찬 씨는 중고책 판매를 통해서 우선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순간도 많지만 지금의 시간이 주변 이웃을 도우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주변인들도 이런 강윤찬 씨의 꿈을 응원하고 있죠. 원래 태권도 사범으로 일을 하면서 태권도장을 이제 개관 오픈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제 횡성에 계신 할머니가 한번 전화를 안 받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연세도 많으시고 키워주시기도 하셨고 걱정이 너무 돼가지고 새벽같이 횡성에 올라왔다가 이제 다시 일하러 서울로 가는 길에 잠시 이제 할머니를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횡성으로 무작정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사실 횡성에 할머니를 생각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태권도 뭐 도장을 여기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또 카페를 하게 되신 거예요? 횡성에서 제가 잠시 이제 책 장사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이 필요했는데 이제 부동산에 가서 창고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마침 카페를 내놓았던 사장님이랑 부동산 사장님이 아유 잘 됐다고 카페를 하자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 추천으로? 아 네네. 주변인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사랑하는 가족, 할머니를 위해 횡성에 내려와 터를 잡게 된 강윤찬 씨. 할머니를 생각하는 손자의 따뜻한 마음이 선행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와 집이 엄청 깔끔하네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들어오자마자 책이 여기도 저기도 가득이에요. 집안을 가득 채운 이 책들의 정체가 뭔고 하니 카페를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틈틈이 판매하는 중고책인데요. 책 등록과 포장 등 스마트폰으로 중고책을 판매 중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자신의 커리어를 키워 더 많은 이들을 돕는 것이 최종적인 꿈이죠. 제가 횡성에 오면서 이제 많이 저도 이제 미래도 생각해야 되고 할머니를 모시러 왔지만 저도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이제 있었고 이제 이 시간을 최대한 좀 가치 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랑 함께하는 시간은 제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은 제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도 하면서 이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윤찬 씨는 함께 기부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틈틈이 브이로그를 찍으며 SNS로 꾸준히 소식을 올리는 중인데요. 강윤찬 씨의 선행 소식에 주민분들도 가지고 있는 좋은 책을 기증하기도 하고 때때로 예상치 못한 좋은 선물을 보내주곤 했죠. 주인공의 따뜻한 마음에 저도 동참해보기로 했는데요. 시작. 볼게요. 최대한 표정을 무표정으로 해주세요. 웃지 말고. 동작은 멋지. 진지하게. 시작. 요즘 영상 만들 내용이 마침 딱 떨어졌다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부셔. 오, 진짜 맛있어요. 역시 횡성커피. 부셔. 어때요? 이 정도면 횡성 커피 전도사 같죠? 횡성에 계신 이웃분들이 굉장히 동참도 많이 해주시고 다들 마음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부를 하고 음료를 싸게 드리고 하면서 저도 분명히 그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지만 그 손님들이 오셔서 동참해주시고 하시는 것을 보면서 힘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커피 청년. 꿈을 향한 그의 힘찬 발차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따뜻한 기부 청년. 강윤찬 씨의 향긋한 꿈을 응원합니다.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무. 비타민C는 물론이고 영양 가득한 채소인데요. 청정화천에서 직접 재배한 무로 볶음 무차를 개발해 특허를 받은 윤경순 씨를 만나봅니다. 화천군 화천읍, 봄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직접 농사를 짓고 가공식품까지 만든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곳은 역시나 무. 윤경순 씨는 화천에서 직접 농사지은 무로 액상차를 개발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부터 무의 좋은 성분을 반찬 아닌 무 성분을 먹을 수 없을까 그거를 연구하다가 무말랭이 볶음차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무말랭이 차 만들려고 써는 거예요. 가장 단단하고 달콤하다는 가을 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정화천이니까 가을 되면 일찍 춥고 한 곳이니까 아무래도 무가 단단하고 달죠. 이 정도 크기로 잘라야 볶는 과정에서 그 물을 끓였을 때 침전물이 생기지 않아요. 특허 과정에서도 이게 써는 크기가 심사에 좌우가 되더라고요. 특허 등록을 마친 무차, 어떻게 개발했는지 궁금한데요. 무와 감초를 가지고 볶음무차, 무말랭이차 개발한 윤경순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을 30년을 하고 퇴직을 했는데 조리사로 일하면서 무로 이용하는 음식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무가 들어간 음식은 아이들이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볶는 과정이면 그게 구수할 거고
또 거기다가 감초를 조금 가미를 하면 약간 단맛이 나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부터 연구를 해서 특허는 받았으나 시설 문제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제 이번에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출시하게 됐죠. 받기는 2012년도에 제가 특허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한 10년 넘겨 뭐 출시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요번에 이제 가공센터는 지은 지는 뭐 한 5, 6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시설을 쓰느라니 또 뭐 농업인이어야 되고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뭐 복잡하다 나니까 이제 준비가 돼서 가공센터를 이용하게 된 거죠. 정말 어렵게 받은 특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출시는 한번 해보자. 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포기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였을 거예요. 출원은 2010년에 했고 변리사가 비용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 변리사 비용 없이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반,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 용어가 달라요. 우리네하고. 그러니까 첫 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거절이 반려가 되니까 뭘 알아야 반려를 했는데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특허청 용어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의 손을 안 빌리고 제가 혼자 그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 반려당할 때 딱 우편이 왔을 때 기대감을 갖고 딱 뜯었는데 또 반려가 된 거야.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또 다음에 이거가 됐나. 계속 한 2년간을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말 전화 딱 이번에 특허장이 나갑니다 할 때 우편 딱 왔을 때 진짜 그 뜯어본 기쁨이라는 거는 뭐 만천하에 다 얻은 그런 기쁨으로 이제 특허장을 받았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허권자도 저고 발명자도 저고 왜냐면 이제 변리사나 남의 손을 OEM을 주지 않고 혼자 발명했다는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죠. 나도 이런 거 어려운 걸 남의 손 안 거치지 않고 내가 해냈구나라는 거를 뿌듯함을 느껴요. 특허증을 받기까지 2년, 그리고 제품을 출시하기까지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혼자 모든 과정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레시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너무 센 온도에서 말리면 무말랭이가 또 맛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온이면 또 무말랭이가 딱딱해지고 하니까 50도에서 말려요. 50도에서 24시간 정도. 무의 크기, 건조하는 온도와 시간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와 시도를 통해 알아낸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거가요 건조기에서 말려가지고 요거 이제 햇볕에다가 제가 한 보름 정도 말렸어요. 말리면 아까 무말랭이가 이렇게 건조가 돼요. 햇볕에서 또 좋은 영양가가 많이 흡수돼야 되니까 저는 한 2주 정도 말려서 이제 다시 이거를 가서 덮어 오는 거죠. 마음에 드세요? 이거? 아, 그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말랐을 때 기계에서 꺼냈을 때 너무 기분 좋죠.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화천군에 볶는 시설이 아직 이제 없다 보니까 횡성 가서 이거를 해오는데 거기 사장님도 너무 마음에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이런 거 해서 완성품을 볼 때는 너무 기분이 좋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공장에서 볶은 거예요. 볶아서 또 다시 공장으로 가서 가공 공장에서 스포치 돼서 이제 액상차로 추출이 돼서 오는 거죠. 볶는 과정은 횡성의 한 공장, 감초를 더해 추출하는 과정은 화천군 가공지원센터, 모두 안전관리 인증 햇섭 공장에서 제조하는데요. 파우치 형태로 돼 있어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직접 무말랭이를 볶아 따뜻한 물에 우려내 차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항상 일정한 맛과 농도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윤경순 씨의 연구 결과겠죠.
이게 처음 출시되는 날은 막 밥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그냥 기분이 좋고 떨리고 설레었었죠. 사업가로 변신한 윤경순 씨. 이웃에서 함께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무를 처음에는 프라이팬에다 볶아봤어요. 볶아봤는데 또 속까지 노래야 이게 구수한 맛이 나지 또 안 나더라고. 그래서 또 뻥튀기를 튀겨와봤어. 뻥튀기를 튀겨와 보니까 또 끓이고 나면 밑에 침전물이 생겨. 그래가지고 다시 고압으로 찌는 듯이 하면서 볶는 거예요, 이 시설을. 보면은 뭐라 그래? 보리차. 깡지처럼 이렇게 하나도 없고 깨끗해. 이 여과기를 다 걸쳐 나오는. 맛도 구수해, 끝맛이. 네. 가공하는데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지금 그 상태인데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또 혼자 분께서 과연 이걸 해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형수님을 뵙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 무차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다가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에서 인간은 43년 돼서 바로 옆집에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지까지 친하게 같이 여지까지 온 거야. 왔는데 이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는 생각도 못해 이런 거 진짜. 근데 진짜 앞으로 진짜 많이 저거 팔고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정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됩니다. 이제 포장 작업을 마치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요. 포장을 해서 이제 택배를 보냅니다. 소비자들한테. 받아보시는 분 받아서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잘 키워낸 자식 같은 무차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할 때는 이제 포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좋은 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먹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그래서 정성껏 이제 무 심고 말리고 또 포장 이렇게 해서 택배 보낼 때는 무슨 잘 키운 자식 어디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죠, 뭐. 긴 시간 동안 노력 끝에 자신의 꿈을 이뤄낸 윤경순 대표. 제가 이제 60세에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 한창 일할 나이니까 제2의 직장으로 요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근데 퇴직하고 금방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서라도 뭐 출시가 돼서 나온 게 너무 기쁘죠. 윤경순 씨의 도전은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화천 무의 변신. 꿈꾸고 도전하는 강원 농업인을 응원합니다.